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6년 9월 14일 새로 건설된 보건산소공장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한 이곳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평양시 교회의 명당 자리에 터전도 잡아주시고 공장을 우리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현대적인 의료용 산소 생산 및 공급기지로 훌륭히 일도 세워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인민 사랑의 뜻을 다시금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를 공장에 모시던 그날이 어제만 같은데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 전경을 환하신 미소 속에 바라보시며 공장 부지를 잡아주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공장을 멋쟁이 건축물로 훌륭히 일도 세웠다고. 보건산소 공장은 비록 크지 않지만 인민들이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작고도 큰 공장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민들이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언제나 깊이 마음 쓰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뜨거운 인민 사랑의 세계에 대하여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현대적인 보건산소 공장이 건설됨으로써 질 좋은 의료용 산소를 꽝꽝 생산하여 병원들에 보내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인민을 위한 보람 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즐겁다고,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기쁨이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오랜 시간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병원들의 위생학적 기준에 부합되는 질 좋은 산소가 공급되도록 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공장 앞에 나서는 가업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 공장을 건설하면서 얻은 성과에 토대해서 여러 지역들의 현대적인 의료용 산소 생산 기지들을 일도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공장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고 많지만 보건부문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의 보건이 사회주의 제도의 얼굴이기 때문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임기사 염해일 동무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지난 기간 공장에서는 엄격한 품질검사 체계를 세우고 산소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다고 했습니다. 조반 때로부터 현재까지 공장에서는 170여 개 평양시 치료 예방기관들에 1만 1000여 차에 걸쳐 많은 양의 의료용 산소를 중단 없이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지금 공장에서는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서 선차적인 사업이 보건사업이라고 하시며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지금 각지의 보건부문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의료 봉사 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 시책이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닿도록 하는 데 적극 이바지할 드높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모든 혁명진지를 3대 혁명화할 때 대한 당정책적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집단의 단합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의 불길 높이 단위 발전을 가속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 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신촌기급교양관에 3중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모임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낭독된 다음 표창장과 3중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3중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과정에 이룩된 성과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 전체 인민을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당 사상 전선의 전처병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갈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김책 차감기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3대 혁명의 기치 높이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이 기술학습을 통해서 자기 직종에 맞는 전문 지식과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분기마다 과학기술 현상 응모를 실속 있게 조직 진행해서 여기서 당선된 기술력 진안들을 생산에 적극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수십 건의 가치 있는 기술력 진안들을 받아들여 생산 활성화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온 김책 차감기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3대 혁명 붉은기를 쟁취하는 용의를 지녔습니다. 라선 중등학원에서 학원의 특성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론들을 탐구 구현해서 원아들을 강성조선의 앞날을 떠밀고 나갈 믿음직한 기승자로 억세게 키우고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교원들이 자질 향상 열풍을 일으켜 전공 부문의 실력을 더욱 높이며 개발식, 탐구식, 토론식 교수 방법들을 적극 창조하고 일반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 수준을 높이고 과외 소조들을 활발히 운영하는 것과 함께 과외 학습 조직과 지도를 심화시켜 원아들을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와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실천형의 인재, 건장한 체력을 지닌 미래의 주인공들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10월 8일 모범 교수자, 세교수 방법 등록증 소유자 대우를 누리고 많은 7.15 최우등상 수상자들을 키워낸 라선 중등학원에 용의의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공의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새롭게 혁신하고 대담하게 창조하며 부단히 전진해 나가자. (10월에) 대축전장으로 향한 전인민족 총진군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속에 인민경제의 많은 부문과 단위들에서 생산과 경영활동을 끊임없이 개선해서 뚜렷한 진보를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민경제계획을 초과 수행하면서도 종업원 1인당 생산액과 평균 노동보수를 높은 수준에 올려세운 여러 부문 공장 기업소들이 2024년 10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기자들이 취재한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전선 생산기지인 여기 평양 326 전선정학공장이 얼마 전 2024년 10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높은 생산 장성을 일으키고 있는 공장의 경험을 취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 현장 일꾼들과 만났습니다. 우리 공장도 그렇고 우리 직장에서도 7월 말 현재 연간 계획을 수행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기술혁신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부과된 생산과제들을 수행할 수도 없고 또 앞당겨 수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직장 종업원들의 창의 창발성 높이 발휘하고 현재 공장에서 한 달 동안 생산하고 있는 전선량을 놓고 볼 때 그 량은 수천 세대 산림집건설에 필요한 전기선을 보장하고도 남을 만큼 그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산된 모든 제품들의 질적 수준이 12월 15일 품질 메달을 수여받은 전선 제품들의 질적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장 관리 운영 실태를 보면 철저히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데 중심을 두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 생산에 대한 기술 지도를 진행하는 기술과 외에 전선을 연구하는 케이블 연구소가 있습니다. 케이블 연구소에서는 현 발전 추세에 맞게 얼마 전 공장에서는 정비보강 목표에 반영된 10여 개의 중요 생산 공정들에 대한 기술 개건이 앞당겨 결속됐는데 바로 이러한 성과는 새기술 심의사업과 4.15 기술혁신 돌격대 활동, 직장별 기술혁신 창의관 도입을 비롯해서 생산과 과학기술의 일치화를 부단히 실현해 나간 결과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2024년도 생산 실적 하나만 놓고 봐도 가까운 10년 안에 그런 실적 중에서 가장 높은 생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당에서 밝히신 대로 생산과 경영 활동에서 과학기술을
지난 7월까지 년간 전선 생산 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이 공장의 목표는 당창건 88세대는 뜻깊은 올해에 또다시 최고 생산 연도 수준을 돌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2024년 10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평양 양말 공장입니다. 기업 관리, 경영 관리에서 전국의 본보기를 창조할 수 있게 된 중요한 요인에 대해서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한결같이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지 말씀 관철을 첫자리에 놓고 새 제품 개발과 질 제고에 주력한 데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공장은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세 차례나 다녀가신 육명의 일터입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철중 양말을 고두 봐주시면서 자신께서도 우리 철중 양말을 신으셨다고 말씀하시며 양말의 자그마한 부족점까지도 하나하나 일깨워주시고 제품의 질을 높일 때 대해서 고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공장 일꾼들과 공업기술연구소 연구사들, 고급기능공 10여 명으로 꾸려진 새 제품 개발조가 핵심 역량이 돼서 매주 도안 합평회와 시제품 품평회를 진행하고 여기서 합격된 도안들은 최단 기간 내에 계열 생산에 도입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새 제품 개발 속도가 빨라져 도안 창작은 생산에 확고히 선행되게 됐습니다. 여기 제품 견본실에는 공장에서 생산한 양말들이 연대별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양말들을 보면은 그 형태나 무늬, 그 색깔, 그리고 그 질에서 지난 10여 년간 현저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도 600여 가지의 새 제품들이 개발돼서 생산에 도입됐는데 이 제품들이 여러 전국적인 전시회들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이제 나이와 성별, 계절적 특성에 맞게 지금 수요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수요를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생산에 앞서는 기술 준비 공정은 이제 품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공장에서는 이제 공업기술연구소 연구사들이 부단히 이제 현장에 나가서 다양한 형태와 이제 색깔의 양말들을 양말기에서 짜보면서 공장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에만도 종업원들의 평균 기능급수가 비약적으로 높아졌는데 이것은 1등품의 비중을 99% 이상으로 일관성 있게 보장하면서도 해마다 인민경제 계획을 초과 수행하는 성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여러 10대 최우수 기업들의 경험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제시된 당 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그 관철을 위한 사업을 능숙하게 작전하며 완강하게 실천해 나갈 때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단위로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승세대의 위운에 대해서 수많이 전해봤지만 아직 모르고 있는 하많은 사연들은 그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것이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을 취재하면서 리봉철 기자가 느낀 심정입니다. 이 영웅메달은 3.5.1 거지 전투 참가자인 백건익 동지가 기증한 것입니다. 2008년에 영웅 동지는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들에게 자기가 받은 공화국 영웅메달을 전승기념관에 보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전승기념관에는 그의 위훈 자료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7보병사단 53보병연대 분대장 백건익 1953년 6월 3.5.1 거지 전투 참가 79놈의 적 살상. 이 영웅메달은 백건익 동지가 1953년 6월 3.5.1 거지를 사수하기 위한 그 전투에서 적들의 비밀구를 여정낸 바로 그 기운으로 해서 그해 7월 17일 날에 수여받은 영웅메달입니다. 그래서 당시 분대장이었던 백건익 동지는 12명의 대원들과 함께 적들은 3.5.1 고지를 타고 앉으려고 비밀리에 고지 중토까지 구를 파놓았습니다. 바로 이 비밀구를 백건익 동지가 32개나 되는 수류탄을 가지고 단독으로 폭파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영웅적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던진 수류탄 벼락에 수십 놈의 적들이 죽어 너부러졌고 나머지 40여 놈은 하마공작으로 생포했습니다. 3.5.1 거지 전투에서는 백군익 영웅을 포함해서 21명의 공화국 영웅들이 배출됐는데 이미 여러 계기에 소개됐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아직 소개되지 않은 영웅의 한생에 대해서
가지가지의 사연들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취재했습니다. 마침 기자는 전승기념관에 찾아온 그의 맏아들과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가족들을 통해서 백군익 동지가 전쟁이 끝난 후에도 1998년까지 40여 년을 군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최전년 국경초소와 인민군대 군의부문에서 정치일꾼으로 복무하는 그 40여 년간 항상 여웅은 가열한 전투의 적이 저 언덕, 피 흘린 동지를 잊지 말어라. 이 전시가요의 구절을 늘 외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정치부장으로 사업할 때 함께 복무한 전춘금 여성입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백근익 동지는 늘 자기가 받은 공화국 여웅 메달을 품에 지니고 다녔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고 물으니 그가 하는 말이 이 여웅 메달이 어떻게 나 개인의 것이겠는가. 3.5.1 거지에서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의 것이지 라고 하면서 피 흘린 동지를 잊지 마로라는 전시가요의 구절은 결코 노래의 가사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기에 놓을 물 한 통을 위해 총탄이 빗발치는 고지우를 달리던 아바이 전사, 자기 분대장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의 총창을 한 몸으로 막은 18살의 선동원, 바로 그들의 희생으로 자기의 생이 오늘까지 이어졌고 가슴에는 공화국 여웅 메달이 빛나고 있다고 그는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국 앞에, 전우들 앞에 다하지 못한 병사의 의무, 분대장의 의리를 다하기 전에는 절대로 군복을 벗을 수 없다는 자각이 일생 동안 그가 군복을 입게 한 사연이었습니다. 기자가 취재 과정에 또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그가 군사복무 40여 년간 무려 40만 여그루의 나무를 심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쓴 일기장의 한 대목을 통해서 3.5.1 거지 전투 때 분대장인 그의 무릎에서 숨을 거둔 한 꼬마 전사가 두 손으로 꼭 쌓아놓은 애솔나무를 넘겨주면서 전투가 끝나면 꼭 거지에 심어달라던 당부를 지켜 백근익 동지는 조국의 산들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고 그것이 수십 년 세월 그의 남다른 습관으로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나무를 심고 가꿀 때마다 그 애어린 전사뿐만 아니라 조국의 한 치의 땅 한 그루의 나무를 목숨 바쳐 지킨 전우들의 넋을 새겨안았고 한 그루 한 그루 나무와 함께 그들의 넋을 이 땅에 정이 심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걸어온 인생길, 영웅의 숭고한 인간적 풍모가 그가 기중한 영웅 메달에 그대로 비껴 있어 기자는 물론 모든 참관자들이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에게 나의良심과 의무, 나의 모든 것이 깃든 이 영웅 메달을 전우들 곁으로 보내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김진주 강사는 많은 참관자들이 영웅 메달에 빗긴 백군익 동지의 한생에 대해 여기 와서 처음 들으며 전승세대의 삶은 누구나가 다 영원토록 따라 배워야 할 귀감, 혁명적 삶과 인생관의 훌륭한 교과서라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의 참뜻을 깊이 새겨안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깊은 사연이 깃든 하나의 영웅 메달을 보며 특히 우리 새 세대들이 아직은 다는 모르고 있는 전승기념관의 전시물들을 보며 기자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하의 영웅들과 수많은 병사들을 취재한다고 했지만 전한 사연은 얼마이고 또 전하지 못한 사연은 얼마나 많을 것인가. 바로 이들의 고귀한 넋과 정신, 인생관이 조국의 이름 없는 들판, 한 줄기의 오솔길에도 숭엄히 깃들어 있어 우리는 조국의 땅을 결코 무심히 밟을 수 없습니다. 중앙기급교양관으로 복수자들의 대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기급교양관 일꾼들의 말에 의하면 9월에 들어와서만도 매일 1000여 명의 근로자들과 인민군 군인들, 청소년 학생들이 이것을 참관하면서 투철한 계급의식으로 만장약했다고 했습니다. 중앙기급교양관에는
해방 후 땅을 몰수당한 지주놈들과 그 족속들이 대를 이어가면서라도 제놈들의 옛 땅과 옛 처지를 되찾을 지독한 앙심을 품고 만들어 놓은 류다른 토지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 좁시 토지 문서는 해방 전 낙랑구역 송남리 일대에서 살던 라가성을 가진 지주놈이 자기들의 세상이 끝장나자 기어이 되찾겠다고 이를 갈면서 만든 곳입니다. 이놈은 정의장으로 된 토지문서는 탈색되고 또 용구보존할 수 없다고 하면서 토지문서 내용을 좁새에 새긴 다음 지워지지 않게 유약까지 발라서 구원했습니다. 이놈은 아들이 죽었다는 헛소문을 내돌리고는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무덤 안에 좁새 토지문서를 김경아 과장 동지는 얼마 전 낙랑구역 송남리의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이것을 참관했는데 그들은 이 좁새 토지 문서에 새겨진 자기들의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을 보면서 계급적 근본을 온전히 잊지 않고 혁명의 총대로 계급적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교리를 다졌다고 말했습니다. 반세기도 훨씬 넘은 지금도 단 한 자도 탈색되지 않고 독소를 내뿜는 토지 문서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세기와 세대가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계급적 원수들의 본성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0일 예멘의 북부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공습으로 이날 현재 35명이 살해되고 13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보건기관은 사상자의 대다수가 수도 사나이에서 발생했다고 하면서 구조대가 잔해를 수색하고 있는 것만큼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용, 연료 저장고 등이 목표로 됐으며 은행과 살림집들도 파손됐습니다. 예멘 항쟁 세력이 산하 상공에 날아든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대응 사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최근 폭우에 의한 큰 물과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북부와 중부 지역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스카나주 앞바다에 있는 섬에서는 소도시 포르토 페라이오가 침수돼서 약 200명의 주민이 고립됐습니다. 리구리아주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나 도로가 폐쇄됐으며 베네토주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강풍으로 지붕이 날려가고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넘어졌습니다. 전국적 범위에서 재해주의 경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흐르바츠가의 여러 지역이 10일 폭우가 내려 큰 물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큰 물로 도로와 건물들이 물에 잠겼으며 적색 경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 기상기구가 전 세계적 범위에서 극심한 기후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습니다. 기구는 세계적인 기온 상승과 극단한 이상기후 현상을 초래하던 엘니뇨 현상이 끝나고 올해 말부터 라니냐 현상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에도 지구 평균 기온이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라니냐는 태평양의 적도 부근 수역에서 더운 물이 바다수면 온도보다 낮은 찬물에 의해 밀려나는 현상으로서 엘니뇨 현상과 엇바뀌면서 급격한 기후변화를 초래합니다. 현재 엘니뇨의 영향으로 바닷물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 상태에서 그 반대 현상인 라니냐가 들이닥치면 대기 불안정이 더욱 심해져 폭풍 발생 빈도수가 높아지고 큰 물, 가물과 같은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구는
라니냐 현상이 장기적인 기후변화를 멈춰 세울 수 없다고 하면서 각국이 기상상태를 주시하면서 이상기후 현상들에 대처해 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최근 동물학자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구온난화와 경제개발 등 여러 요인으로 해서 북극 사슴의 마리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북극 사슴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스웨리에서는 최근 년간 고산지대의 여름철 기온이 30도씨에 달하고 겨울철에는 비가 자주 내리는 것으로 해서 북극 사슴들의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한편 이 지역에서의 대대적인 광산 개발로 해서 북극 사슴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는 것도 마리수 감소의 중요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북극 사슴의 마리수 감소는 그에 의존해서 살아가던 방목공들의 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처해서 동물보호학자들은 북극 사슴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들에서 마리수를 극력 보존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을 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개인날이 위주로 되면서 해비 침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9일부터 해비 침률을 보면은 12일을 제외한 모든 날들이 평년보다 높았으며 지난해보다는 매우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10일에는 평년보다 28%나 높았습니다. 현재 해비 침률이 높아서 농작물의 유물기에 좋은 기상 상태지만 내일과 모레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면서 해비 침률이 낮아지겠습니다. 하지만 18일부터 22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날씨가 개이면서 해비 침률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서 평년보다 4도, 어제보단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라손시와 함경남북도의 여러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선 폭우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의 곡부족 지역에서는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불겠으며 우박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중부 이남 평안북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20 내지 50mm, 자강도와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10 내지 30mm, 그 밖의 지역은 10mm 미만입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벼락, 돌풍과 우박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6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종평 지방으로서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린 후 오후와 밤이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아침까지 개였다가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에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이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었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에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에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었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었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었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아침까지 개었다가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었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오후부터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비교적 세게 불고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약하게 불다가 북풍으로 바뀌면서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조선동해 해상의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먼바다, 함경북도 해상,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가까운 바다에선 북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먼 바다에서는 북동풍이 세게 불다가 밤부터 조금 약해지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다가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세게 불다가 밤부터 조금 약해지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까지 일고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 정도까지 높다가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조선소의 해상에선 황해남도 옹진군으로부터 윤안군까지의 윤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북풍이 세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때문에 모레 조선 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먼바다, 함경북도 해상,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생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7일에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강원도, 개성시와 황해남북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5 내지 20mm, 부분적으로 40mm 정도,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입니다.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선 한때 바람이 세게 불겠습니다. 18일에는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19일에는 약한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